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8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입에 있어서 직접적 개입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행동 시연, 10번째 행동 시연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어서 직접적 개입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개입의 종류에는 첫 번째 환기, 두 번째 정보 제공, 세 번째 일반화, 네 번째 재보증, 다섯 번째 초점화, 여섯 번째 명료화, 일곱 번째 직면, 여덟 번째 조언, 아홉 번째 모델링, 열 번째 행동 시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재구성, 탈삼각화, 가족 조각, 경계 만들기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재구성, 리프레이밍은 무슨 의미냐면, 재구성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경험을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명명 또는 재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번째, 탈삼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보혜 내 세대 간 접근 기법으로서 가족 내 두 사람 간 갈등 해결 방식으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의 의미로 삼각화가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자기 편을 끌어들임으로써 다른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기법을 삼각화 비법이라고 하는데, 가족 치료에서 이러한 삼각화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 탈삼각화를 시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두 성원의 감정 영역에서 제3자의 가족 구성원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보엔에 따르면 성원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일수록 두 성원 간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성원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부 중 한 편이 자녀가 자신의 편을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취할 때 자녀를 끌어들이지 않고 부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갈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삼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불안 정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부 문제는 반드시 부부가 해결할 수 있게끔 조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접적인 개입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가족 조각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 조각은 가족 성원으로 하여금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조각을 만들어 보게 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성원의 인식 또는 생각을 파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한 가족 성원에게 다른 성원을 배치하게 해서 표현된 가족 성원의 위치, 몸짓, 자세를 통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 성원의 인식을 알아보고 참여한 성원이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질문하도록 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성원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한 것으로서 모래상자 치료의 기법도 가족 조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피규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 그 피규어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투영 또는 투사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피규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상담 치료에서 가족 조각의 기법으로서 모래상자 치료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규어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불안 정도나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느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4번째 경계 만들기가 있습니다. 경계는 바운더리인데 이러한 바운더리 메이킹을 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기법으로서 가족 내 성원이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적절한 경계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간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부모 하위 체계나 자녀 하위 체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면담 상황에서 부모끼리 자녀끼리의 자리를 재배치한다든지 취약한 하위 체계와 번갈아가며 일시적인 동맹 맺기 방법을 사용해서 경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적 체계 및 외부 기관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만으로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개인보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환경에 대한 개입 활동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접적 개입의 방법에는 환경의 변화를 위한 개입,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관여 활동, 서비스 조정, 조직체 내부 활동을 위한 활동, 옹호 활동 등이 있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활동에는 서비스 조정에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을 위한 활동, 환경 조작, 옹호 활동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의 한 방법으로서 조정,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조정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 조정이란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동기, 능력 및 욕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진단적 평가를 한 후에 취해지는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의 개입,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중간 영역에 작용하는 다각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개인과 환경 내의 부정적인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환경 조직의 1차적인 기능은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를 회복,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 내에 유의미한 사람들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환경 조정이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환경 조정은 메리 리치몬드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개입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행동, 감정, 셀프 이미지, 자아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포린이라는 학자는 환경적 개입을 구조적, 문화적, 기능적 요령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의 두 번째 방법으로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개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을 활성화시키거나 새로운 지지망을 개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과 판단 그리고 사고 등에 대해서 지지받기를 원하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관적 지지와 객관적 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객관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지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신체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적절한 지지 체계가 없다면 새로운 지지 체계를 개발해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은 자연적 지지 체계의 활성화, 공식적 지지 체계의 활용,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연적 지지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연적인 지지 체계를 의도적 개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고, 공식적 지지 체계의 활용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환경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지지체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 개입에서 세 번째,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문제의 확인, 욕구의 파악, 목적 및 하위 목적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성취 목표의 구체화, 제공 서비스를 예측하는 것, 대안의 선택,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이 있습니다. 옹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를 다른 전문직과 차별화해 주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옹호라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옹호는 지식이나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설득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의 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거나 불평등한 사회적, 법률적, 제도적 기능 및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으로 인해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옹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개인에 대한 옹호는 특정 개인에게 서비스와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거나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집단을 위한 옹호는 특정 불이익 집단을 위해서 제도적, 법률적 체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의 방식에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사회 행동이 있습니다.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정책이 입법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입법 행동은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결정 과정이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행동은 기본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 권력 구조, 제도, 정치적 구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입의 방법으로서 세 번째,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은 개입 활동의 전개 과정이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입의 초기 단계에서 맺은 계약은
문제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개입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 모두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해버스와 라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개입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개입 결과가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대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점검은 개입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평가해서 개입 활동의 초점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셋째, 점검은 개입의 진전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장애 요인을 발견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평가하고, 또한 진전이 지지부진할 때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와 정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점검을 통해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원조 과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기와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점검은 이미 수립된 개입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인데, 동시에 변화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가와 종결,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어, 평가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개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를 말하고, 효율성은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성과 간의 그 비율을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변화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변화한 정도를 측정하고 개입의 성공 여부를 다시 한번 사정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이 증가되는 것은 클라이언트, 기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책무성과 맞물려 있는데, 반드시 자신의 실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능숙한 역량이 사회복지사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나 수정할 것인지, 계속 보완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나타나는 효과와 비교해서 비용이 더 클 때는 이를 즉각 수정하고 또는 축소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단까지도 해야지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이 어떤 동의나 계약을 유지하고 동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전달에서 윤리 강령을 지킬 전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지침과 프로그램, 기관이 개발한 정책 안에서 서비스를 전달할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관은 기관에 대한 지지와 승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목표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납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성은 사회복지기관의 다수의 후원자와 상환 속 인간의 체계적인 특성 때문에 복잡은 하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효과성은
서비스가 처음 의도한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은 서비스 비용인데 인간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책임성은 클라이언트의 수, 클라이언트에 보낸 시간,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포함하는 사회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사회 비용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인 환경 안의 체계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혹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요한 다른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는 원조 과정 동안 시행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입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정평가는 실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행의 종결까지 계속될 때 그것은 최종 결과에서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요인을 사정할 수 있는 총괄평가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의 모든 접근은 이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되게 됩니다. 먼저 과정평가는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효과를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비스를 전달한 과정을 추적해서 올라가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때에도 역시 그 전달 과정을 추적해 올라가 효과가 나타낸 이유를 사후에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는지,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과정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또한 더욱 큰 효과를 발생하는 과정은 없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총괄평가가 있는데 총괄평가는 앞서 공부한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가 활동 과정을 고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단계 동안의 활동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심을 둔다면 총괄평가는 결과 그리고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관계의 성질, 세션의 내용, 활동이 이루어진 장면과 같은 것을 고찰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고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하는 평가의 종류는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의 단계나 책임성에 관련이 되고 자료를 필요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최종적 효과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이 고객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조사 활동인데 총괄평가는 그래서 결과 혹은 산출평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처럼 총괄평가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적 개입의 종류와 그리고 간접적 개입, 그리고 점검,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